안녕하세요. 오늘 파트 5, 6 부분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파트 1, 2, 3, 4 끝났습니다.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관님의 심사와 공개. 거기까지가 특허받는 절차였었고요. 오늘 파트 5부터 나갑니다. 파트 5 특허권, 실시권, 질권. 조문특강 다음 주에 진행할 서브집은 다음 주에 그 수업에 맞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은 여기 별관에는 없고요. 저희 본관이나 윌비스 가셔야 돼요. 그 별관에서는 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본관이나 윌비스 가셔야 돼요. 서브집 나오면 홈페이지와 카톡방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허권 관련해서 특허료 요거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6월 월말 모의고사 신청 다 한 거예요. 그거 와야지 합격하는 겁니다. 자격을 6월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필기노트엔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등록과 동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연장, 그 다음에 필기노트엔 사용수익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의예요. 특허원보의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서리변소처 이거 등록하고 이전 실시권 질권할 때 위나 옆으로 동의받는 거 그걸 동의라고 하는데요. 걔네가 필기노트에는 공시와 사용수익 처분행위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등록과 동의 이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실시권은 전용과 통상이가 있고 시험은 주로 통상이 법정하고 강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허락 또는 계약, 법정, 강제. 법정 9개, 강제 3개. 이제 외우세요. 질권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정해져 있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가 조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5 쟁점입니다. 특허료부터 가겠습니다. 1, 2, 4, 3. 이제 오늘 외우세요. 1, 2, 4, 3. 1, 2, 4, 3. 79조로 갑니다. 방금 필기했던 거는 59페이지였어요. 한 페이지 올라와서 79조. 여기다가 간단히 내용 정리해드리면 특허료 3개 쟁점 오늘부터 외우세요. 하나가 기간 1, 2, 4, 3. 두 번째가 주체. 얘도 누구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환. 반환 사유 같은 거 있었어요. 그리고 면제도 알아두세요. 국가 거는 공짜입니다. 반환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간. 얘 문제 읽으실 때 등록료, 유지료 잘 구분하셔야죠. 등록료 1, 특허일정 또는 특허일정 심결. 특허일정 심결은 거부심에서 자판했을 때 심판관님이 주는 처분행위입니다. 어쨌건 특허일정, 특허일정 심결. 특허일정 취지의 뭔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1, 3개월. 2, 추납기간 6개월. 4, 보존기간 1개월. 그 다음에 3는 추후보완 2개월 1년, 2개월 1년. 1, 2, 4, 3. 유지료 1, 등록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날짜를 등록일이라고 특허청에서 어떤 명칭을 해줘요. 그럼 그 등록일 기준으로 선납 개념이야. 한 번 다 냈으면 다음에 낼 거 됐을 때 요 등록일 전에 선납해야 돼. 아무 때나 내면 된다는 소리예요. 1, 등록일 기준. 2, 추납기간 6개월. 4,
보존기간 1개월. 3는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료 유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추후 보완 2개월 1년, 또 하나는 권리회복 신청 3개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회복 신청 액수만 좀 알아두세요. 권리회복 신청이 제일 비쌉니다. 곱하기 2배. 나머지는 완기간 이후부터는 한 달 단위로 369로 올라가 가산이 되는데 제일 비싼 건 권리회복 신청에서 2배다. 이렇게. 주체도 말 나온 김에 그냥 해버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권자만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제3자도 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납부한 경우는 특허권자가 현재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그냥 민법적 개념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 단순하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주체. 반환은 저번에 다 정리했었습니다. 특허권의 특허료를 왕창 냈는데 특허권이 죽어버렸다 또는 청구항별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돈 돌려줍니다. 죽어버리는 게 내가 포기한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에, 이거 저 파트 1에서 정리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의해서 죽은 경우, 제가 주로 하는 업무죠.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존속 무효면 확정된 해의 다음에. 그럼 파트 1에서 정리했었습니다. 그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79조. 설정 등록 받으려는 자는 이게 등록료야. 유지료는 특허권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 구분하셔야지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OX 문제 가면 문제풀이 스킬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등록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 내야 되고요. 이거 액수입니다.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자는 얘가 유지료라고요. 그 다음 해부터 3년치 내고 그 다음 해부터 4년째부터죠. 그때부터 왕창 내도 되는데 돈 없는 분들은 1년 단위로 분할 납부 허락해 주겠다. 미니멈 1년씩은 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요. 해당 권리의 등록일에 해당한 날. 이거 뭔지 기본 강의에서 그림 많이 그렸었습니다. 이항.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이거 유지료라고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이게 유지료라고요. 여기도 그 다음 해부터 특허료 이게 유지료라고요.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서 수년분 또는 모든 연분을 낼 수 있는데 돈이 부담되는 분들은 미니멈 1년분은 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3항 이거 종노트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하나 넣어놨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조 여기까지가 완이었어요. 등록료의 완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조 5항에 있습니다. 그게 특허일정 또는 특허일정 신규 반납부터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2 여기 추납기간 6개월 완기간 지난 후에 6개월 내에 추납할 수 있고요. 다만 이때는 가산료가 붙습니다. 한 달 단위로 369로 올라가는데 2배보다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회복 신청이 제일 비싼 걸로서 2배거든요. 3항 투 또는 포중 늦은 날까지 돈 내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간주, 그 다음에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4 이거 적어냈습니다. 처분의 주체로서 기억나세요? 수수료 미납은 만약에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 수수료 미납은 특허청장님, 심판 절차 초기의 수수료 미납은 심판원장님인데요. 그러니까 처분의 주체가 특허청장님과 심판원장님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건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 이건 심판 초기. 님 이름으로 보정명령이 나갑니다. 일반에서 특허료 미납은 둘 다 특허청이다 돈 내는 거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라는 소리예요. 문제에서 OX로 틀린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미납도 미납인데 1분합으로 비교해 볼까요? 다 썼어요? 바꿀게요. 1분합, 1분합. 얘 심판원장님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처분일치 문제. 이거 무조건 특허청장님. 출원 절차나 특허료와 같이 일반적인 절차는 다 특허청장님이 처분해 주십니다. 심판원장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설정 등록 받으려는 자, 이거는 등록료. 특허권자, 이건 유지료. 79조 또는 81조. 79조가 완기간, 81조 이게 투기간. 네,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보전 명령한다. 아예 안 내면 투 또는 포중 늦은 날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일부 납부했으면 보전 명령 1개월 나가는 거예요. 이항 날짜 외우시고요. 보전 명령은 1개월 이내에 보전할 수 있다. 요것도 2배 범위. 그러니까 2배보다 싸다. 권리회복 신청이 제일 비싸다. 2배. 포였습니다. 마지막 3. 여기 3가 있어요. 등록료 받으려는 자, 이게 등록료. 등록을 받으려는 자. 특허권자, 유지료. 조문특강에서 좀 강조할 겁니다. 추납이 조문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17조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고 나머진 다 정당 사유입니다. 이거 조문특강 가서 또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정당 사유로 돈 내지 못했을 때에는 2개월 1년, 투 또는 포중 늦은 날부터 2개월, 사유 소멸한 날부터 2개월, 투 또는 포중 늦은 날부터 1년, 2개월 1년, 2개월 1년. 이어서 특허권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료, 특허권자는 유지료. 이건 유지료만 해당되는데요. 투 또는 포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권리회복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회복 신청은 맥시멈 제일 비쌉니다. 2배입니다. 됐다. 1, 2, 4, 3 정리 끝났습니다. 외우세요. 1, 2, 4, 3. 1, 2, 4, 3. 올라가 있습니다.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주체. 여기요.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도 돈 낼 수가 있습니다. 특허로 낼 수 있다. 다만 특허로 내야 될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서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단순 지문으로 나옵니다. 0.1초 만에 외우고 푸시면 돼요. 끝났다. 이게 납부자 주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환. 이거는 파트 1에서 있었습니다. 특허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 하겠습니다. 저거 등록과 동의. 이제 0.1초 만에 오늘부로 외우세요. 등록과 동의.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등록과 동의. 얘는 여기다 필기할까요? 이게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충분히 필기하셔도 되고, 어차피 조문특강 가면 서브집 안에 또 조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본격적인 표로 비교하는 조문이 또 있습니다. 서브집으로 조문특강 수업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다 또 필기 안 할 거예요. 이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단권화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단권화는 여기에 필기했던 거 위주로 조문특강 거를 갖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조문특강 걸 위주로 여기 걸 뭐 같이 보던가, 그것은 편하신 방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문특강 수업은 이거 말고 서브집으로 또 할 거예요. 거기 특허법이 또 나와요, 조문이. 등록 0.1초. 특허권
서리포처. 설정 이전 포기 처분의 제한. 이전에 상습 일반 승계 예외. 이게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전용이 서리변 소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서리변 소처. 그 다음에 통상이 설띄고 이변 소처. 법정 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대항 가능. 설띄고 이변 소처, 등록이 대항 요건. 이건 어느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지 기본 강의서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해석하는 것처럼 특허원부에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 시점 구분하기 문제로 나옵니다. 그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사례. 이어서 이들의 질권인은 서리변 소처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이들의 질권인은 서리변 소처가 대항 요건. 등록이었습니다.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87조 1항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 발생한다. 이게 설이야, 설. 서리포처의 설. 그 다음에 저쪽에 있어요. 101조 1항 특허권의 2, 포, 처, 서리포처. 그리고 2에 상수도 일반 승계 제외, 서리포처. 보세요. 전용 실시권, 설, 2, 변소처. 특허나 전용인 질권, 설, 2, 변소처. 됐다.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서리변소처.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통상이 갑니다. 얘는 저 뒤에 있습니다. 통상이 (118조) 통상이는 설정이란 말을 잘 안 써갖고 조문에 설정이란 말이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그냥 설정 등록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설, 그 다음에 이변소처, 대항 요건. 다만 2항에 있는 9개 법정 실시권 9개는 설정 등록하지 않더라도 대항 요건 가능. 그 다음에 이들의 질권, 설, 이, 변소처, 대항 요건. 끝났다. 0.1초 문제. 등록이었습니다. 다음 동의 가겠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여기다 필기할게요. 이게 67페이지입니다. 특허권 이전 실시권 질권. 이거 공유자 동의.
제가 공유자를 옆으로라고 표현할게요. 이전 실시권 질권은 위나 옆으로 동의잖아. 특허권보다 위는 없기 때문에 공유자 동의. 이전 실시권 질권. 다음 상수토 일반 승계 예외. 상수토 일반 승계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전 실시권 질권. 포기와 정정. 이건 밑으로 동의인데 밑에 애들이 전질 직허. 이 직이란 특이한 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슬슬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직무 발명이 따른 법정 실시권자는 특허원부에 없는 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도 동의받아야 돼요. 보통 처분에 있는 특허원부에 있는 밑에 애들 동의받는 건데 이 직무 발명 얘는 무조건 동의받아야 됩니다. 전질직허, 전용이, 질권이, 통상이,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얘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실시권은 설정이란 말은 잘 안 쓰고 허락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전용실시권은 설정이란 말을 많이 쓰고 특허권이나 이런 건. 전질직허 동의 0.1초. 전용이 이전 실시권 질권 위나 옆으로 동의. 특허권자나 공유자 동의. 이전 실시권 질권. 전용이는 통상이 줄 수 있습니다. 특허는 전용이 통상이 다 줄 수 있고요. 그거 줄 때 동의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포기는 밑으로 동의. 전용이 밑에 있는 애들 동의. 통상이나 질권이나 있는 애들 동의. 통상이 이전 질권. 통상이는 실시권 누구 줄 수 없습니다. 이전 질권. 위나 옆으로 동의. 이때 위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통상의 위가 상황이 다릅니다. 전용이가 준 통상이면 위가 전용이 특허 2명이에요. 특허가 준 통상이면 특허 1명입니다. 이 그림 기본 강의 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특허 원본은 특허권자 거야. 근데 이 특허권자가 돈 좀 받으려고 하면 여러 명이 여기 등장할 수 있어. 깨끗하고 싶으면 돈 관계 없으면 돼. 돈 관계 있으면 특허 원본가 특허권자 건데 다른 사람들 좀 여기 껴 있어요. 돈 받고 전용이 줬어, 전용이 껴 있고, 통상이 줬어, 통상이 껴 있고, 빌렸어, 질권이 껴 있고. 전용이는 또 특허권자 동의하에 통상이 질권이 낄 수 있고. 이게 다 특허권자가 돈관계에 있으면은 여러 사람 끼는 거야, 자기 특허 업무에. 통상이도 특허권자 허락하에 돈 빌리면 질권 낀다고. 다 돈관계라고. 이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얘 통상이하고 얘 통상이가 위가 달라요. 그거 구분하라고요, 시험 문제에서. 얘 통상이는 얘만 동의 있으면 되고 얘 통상이 얘 싸그리 동의 있어야 됩니다. 포기 밑으로 동의. 통상의 밑은 질권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위, 열로 갈수록 밑. 동의였습니다.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그 다음에 이전 실시권 질권 포기 정정. 이전 실시권 질권 포기 정정. 이어서 이게 되게 단골 메뉴.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요.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전용이 이전, 위로 동의, 아니면 상수토 일반 승계, 아니면 실사학과 함께. 이거 다른 말로 상수토 일반 승계나 실사학과 함께는 위로 동의 안 받고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옆도 동의 안 받고 이전할 수 있고요. 그거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요 두 개는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 통상이 동의, 일반 승계, 실사학과 함께. 근데 강제 실시권은 함부로 이전할 수 없어요. 그 취지상. 107조는 온리 실사학과 함께. (138조는) 온리 원권리와 함께.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강제 실시권이 3개인데 106조의 2도 함부로 이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법의 조문은 없어요. 함부로 이전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강제 실시권은 함부로 이전이 안 된다. 요거 이렇게 동의 필요 없는 거 외우시고, 여기 강제 실시권들은 함부로 이전이 안 된다 외우시고. 다 있다. 등록과 동의였습니다. 등록과 동의. 이것을 조문특강에서는 조금 또 다른 쟁점으로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외운 거야. 수업만 들어도 외우는 거야. 복습이 별로 없어도. 그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계속 모의고사로 테스트 하시면은 튼튼해질 겁니다. 6월 모의고사는 앞부분 좋은 문제, 7월 모의고사는 뒷부분 좋은 문제. 그렇게 하면 좋은 문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8월 모의고사는 판례만 할 거고 9월부터 조문과 판례 함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6, 7월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조문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판례는 저랑 하면 다들 재밌어요. 조문이 문제야. 조문. 네, 이렇게 특허권에 관련된 특허료와 등록과 동의 정리했습니다. 특허료와 등록과 동의. 등록과 동의. 그 다음에 존속기간 연장 몇 개만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존속기간 연장. 얘는 필기를 요 밑에다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존속기간 연장. 죄송해요. 제가 반응이 재밌어서 봤어요. 거의 우리 친구 1초 만에 그냥 눈빛이 바뀌는데. 아니, 아는 척 안 할게요. 존속기간 연장 가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연장기간이요. 허가 등에 따른 거, 등록 지원에 따른 거. 허가 등은 얘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 설정 등록 이후부터만 가능해요. 설정 등록 후 임상시험 기간과 허가 서류 검토 기간, 여기서 빼기 얘 시험들 자주 나옵니다. 허가 신청인 귀책 사유로 지원된 기간. 특허권자 귀책 아니에요. 허가 신청인 귀책입니다. 허가 신청인 귀책 사유로 지원된 기간. 이만큼. 등록 지원은 4년, 3년.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서 3년. 중 늦은 날부터 이걸 연장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서 3년 중 늦은 날을 연장 기준이라고요. 이게 보편적 심사기간, 보편적 심사기간. 이 보편적 심사기간보다 늦었으면 연장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등록일까지, 설정 등록까지 빼기 출원인 귀책 사유로 지원된 기간.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문특강 가게 되면 출원인 귀책 사유로 지원된 기간 몇 개 샘플해 갖고 싹 한번 그림 그리면서 분석할 거예요. 기본 강의 때는 그게 시간이 없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주요 내용만 봤었는데 조문특강 가면은 좀 더 많이 한번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조문특강 가면 조문노트 같이 가져오셔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브집에는 하위법령이 없어요. 조문노트에만 하위법령이 있거든요. 나중에 조문특강 때 조문노트 같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 특유의 제한,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약과 관련이 있는데 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특허권을 이렇게 길게 줄 수가 없어 갖고요. 약 가격 비싸면은 욕먹기 때문에 각종 제한등 들어갑니다. 얘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각종 제한. 첫 번째, 약과 농약만 되는데요. 그 신약만 돼요. 허가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 허가로만 돼요. 신약 허가와 제네릭 허가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다까지는 이제 그거는 약대생 가서 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신약 허가만 가능하다. 허가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최초 허가로만 가능합니다. 최초 허가로 한 번만 가능해요. 이것도 기본 강의 살짝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죠. 자세한 것은 약대생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최초 허가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다 여기다 쓸까요? 신약만 가능하고 최초 허가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맥시멈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다 쓸래. 최초 허가로 한 번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95조 효력 제한이 있습니다. 베타권 효력 제한.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긴 그런 제한 없고요. 그러고 출원 절차. 첫 번째,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얘 허가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하는데요. 허가가 굉장히 늦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 나오는 것들. 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원하자마자 존속기간 연장 간주시켜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사람한테 알립니다. 공개 들어가요. 그게 특허 공보에 게재합니다. 이걸 공고한다, 공개한다, 공고한다, 공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공고한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특허 원부로 권리자 누군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내용 뭔지 알려주는 거, 공보, 특허 공보. 등록 지연은 설정 등록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여기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보정 각하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 게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없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 돼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정 범위하고 기간. 범위는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연장 대상 특허 번호 보정 불가 이것만 알아두라 그랬어요. 기간은 자진 보정 기간하고 거절 통지에 따른 의결 제출 기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정 각하가 없어 최후 거절 통지 같은 거 없고요. 재심사 못합니까? 그거 없어요. 자진 보정 기간하고 거절료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그다음 거절 이유 5개, 3개 오늘부로 외우세요. (89조) 대상일 것. 그 다음에 특허 전용이 등록된 통상이가 허가받았을 것. 그리고 기간오바 특허권자 출원 공동으로 출원. 기간오바 특허권자 출원 공동으로 출원은 겹쳐요. 3개. 5개, 3개. 5개, 3개.
그 다음에 처분의 주체. 문제 없으면 등록 결정 나오고요. 여긴 등록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특허원부에 등록하고요. 특허원부 여러 가지 사항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서리변소처지 그 외의 사항들도 등록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공고에 게재합니다. 여기에는 존속기간 연장됐다 정도만 써놓고요. 여기에는 연장된 내용이 뭐다를 좀 자세하게 씁니다. 이거 좀 부동산 듣기부 지저분해지면 안 되잖아요. 짧게 쓰고 이거 자세하게 내용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짧게 써주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도 된다. 여기서 처분의 주체가 무슨 결정은 심사관님이 하시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는 청장님이 하십니다. 심판원장님 나오면 바로 X. 끝났다. 이게 존속기간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반복적으로 공지 좀 하겠습니다. 일반 단과분들은 해당 사항 없는데 종합반분들은 열람실에 핸드폰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내가 눈치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안 됩니다, 열람실에. 본관이건 별관이건 핸드폰 안 돼요. 사물함에 넣고 가셔야 되고, 종 치는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 안 쳤는데 화장실 안 돼요. 우리 강지, 스파르타야. 강금이야. 가면 안 됩니다. 집중 공부 시간 지켜주세요. 집중 공부 시간. 조문 살짝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89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명의 경우 이거 약, 농약이고 최초 신약 허가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맥시멈 5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한 번만, 최초 허가로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외되는데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 조심하시라고. 네, 각주로 다 여기 넣어놨어요. 약, 농약인데 약 안에는 마약도 포함된다. 네, 출원 절차. 존속기간 연장 출원하려는 자는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이건 누구누구에게 수신청, 심판 절차 아니기 때문에 특허청장님입니다. 출원인 성명주소, 주소 대신 고유번호 쓰는 걸 원하고요. 이건 다 절차 총칙에서 있었죠. 대리 있으면 성명주소, 주소 대신 고유번호를 원하고요. 연장 대상 특허번호, 얘 보정 불가. 그거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보정은. 연장 대상 특허번호. 그 다음에 청구모의 표시는 뭔지 알죠?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됐을 때에는 허가 등의 내용에 한해서만 배타권 효력이 연장되기 때문에 허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청구항이 무엇인지를 써줘야 돼요. 기간 내용, 그 밖의 이유. 그 밖의 이유라는 것은 나는 거절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습니다. 거절유 없습니다 쓰는 서면입니다. 거절유 없습니다. 2항 존속기간 연장 출원은 이거요. 허가받은 날부터 3개월. 오바되면 출원서 반려시켜버립니다. 다음 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후에 못합니다. 오바되면 출원서 반려시켜버려요. 3항 공유면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문특강에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공유의 특별한 쟁점. 공유의 특별한 쟁점. 권리가 공유면 특허 출원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존속기간 출원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심판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권리가 공유면 특허청과 심판원에서 하는 절차는 전부 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조문특강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1차나 2차나 맨날 나옵니다. 공유쟁점은. 4항, 얘 나올 때 된 것 같네요. 얘는 출원과 동시에
연장 간주. 다만 거저 결정 확정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부. 그리고 5항 연장 간주이기 때문에 특허청장님은 처분의 주체. 특허 공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공고합니다. 6항 출원인은 특허청장님이 이거 정말 좀 아쉬운 지문인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처분해 주셨는데 저번에 그림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조문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진보정기간이에요. 자진보정기간에 대한 설명이 저마다 달라요. 특허 출원이 됐건 존속기간 출원이 됐건 자진보정이라는 것은 심사관님께서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보정한 걸 자진보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심사관님께서 거주료 통지를 해요. 이거 전이거나 아니면 거주료가 없으면 곧바로 특허결정 등록 결정하십니다. 특허결정 등록 결정하거나 이거 둘 중 빠른 날까지 하는 걸 자진보정이라고 합니다. 둘 중 빠른 날. 근데 요 라인이요, 요 라인. 요 라인에서 특허결정 등록 결정은 심사관님이 하시고 처분해 주체. 이걸 송달하는 것은 심사관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특허결정 등록 결정 송달은 청장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날하고 이날이 거의 같은데 전 제 사건은 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을 잘못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다 여기로 이렇게 해줬으면 깔끔한데 어떤 조문은 특허결정 전까지라고 써 있고요. 어떤 조문은 특허청장님이 특허결정 등록결정 송달하기 전이라고 돼 있어요. 자진보정기간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건데 조문이 조금 아쉽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분할 점은 이거는 심사관님이 이거는 청장님이 처분해 주처만 구분하세요. 자진보정기간이 얘하고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조문 표현이 여기저기가 달라. 조문 표현이 다른데 이 송달 얘기 나오면 청장님으로 OX 하시고 무슨 결정 얘기 나오면 심사관님으로 OX 하라.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긴 자진보정기간님이 청장님이 송달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심사관님이 결정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92조의 3이에요. 이게 처분해 주치 문제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특허 출원. 그건 47조에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면 여기 또 아무도 안 써 계시거든요. 여긴 자진보정기간이 누가 안 써 계세요. 누가 안 써 계시고 송달하기 전. 그러니까 만약에 써 계셨다면 청장님이겠죠. 송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걸로 처분해 제가 아쉬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출원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특허 출원, 허가 존속 출원, 등록 지원 존속 출원. 출원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자진보정 기간이 똑같은데 조문 표현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조문 표현에서 처분의 주체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됐습니다. 내려갑니다. 이거 자진보정기간. 그 다음에 거절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거절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이렇게 보정기간이고요. 이어서 보정범위. 보정범위는 특허번호 보정 불가하다. 이것만 외우시라고.
보정 기간과 범위입니다. 얘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저희 지금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출원 조문 보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 봤고요. 이게 저 조문에는 자세하게 안 써 있는데 이걸로 이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 이것도 조문에 좀 자세하게 안 써 있는데 잡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 출원 절차 보고 있었어요. 먼저 출원 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 없다. 그리고 보정 범위와 기간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말 나온 김에 요것만 더 보고 쉬었다 갑시다. 요거. 거절유 5개 외우세요. 오늘부로. 91조입니다. 89조 대상이 아닌 경우 특허 전용이, 그 다음에 이거요. 등록된 통상이가 허가받지 않은 경우 기간오바 특허권자 공유, 기간오바 특허권자 공유, 기간오바 특허권자 공유. 89조 대상 특허 전용이 등록된 통상이가 허가받지 않은 경우 기간오바 특허권자 공유, 기간오바 특허권자 공유, 기간오바 특허권자 공유. 거절이었습니다. 92조 심사위원님께서는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체, 이거 저번에 잠깐 했다. 조문특강 가면 다시 정리할 겁니다. 거절유 통지, 거절결정, 등록결정, 보존각하 결정, 이런 거 심사위원님이 처분해 주세요. 거긴 청장님 안 나옵니다. 심사위원님이 하세요. 조문특강에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심사위원님께서는 거절유가 없으면 연장등록 결정하시고요. 청장님께서는 이거 싸그리 처분해 주체. 아까 그림 그렸죠? 심사님께서 연장등록 결정하면 청장님께서는 특허본부에 등록하시고요. 특허본부에 게재하십니다. 여기 심판원장님 나오면 바로 틀린 질문, 또는 심사관님 나오면 바로 틀린 질문.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깐 이것까지 하자. 마지막이 95조. 제가 올해 1, 2월에 190건 들어간 것 중에 한 90건 정도가 이거 95조 심판건 겁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95조. 이거 지금도 신문기사 나올 정도로 이슈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문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 보통 이슈된 사항들은 1차나 2차나 100%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95조. 허가 등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되면요, 배타권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한해서만 존속기간 연장이 됩니다. 허가 등의 대상 물건.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용도 한정으로 이거에 대해서만 배타권이 연장됩니다. 자세한 것은 판례 강의에서 조금 더 사례를 분석하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등록 지원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